자, 우리나라 그러면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시장을 잘 읽어야 돼요.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항상. 그래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요. 그래서 원칙은 다 모든 경제가 그렇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수요와 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과도하게 개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지금이 그래요. 지금 대출 규제 서울에 집 못 사게 다 집 있는 사람은 서울에 대출이 안 돼요. 지금 1금융은. 그죠? 근데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대출 규제해 놓고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안정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뉴스 보면 요새 그렇게 해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 진행 중입니다. 그게 안정화를 찾는 게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 집을 못 사게 하니까 당연히 매수 지수가 안 높아지는 거야. 집을 못 사게 하니까. 그 시장이 왜곡시키는 거라고. 그걸 지금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안정화된 게 아닙니다. 대출을 틀어 막으니까, 서울 못 사게 틀어 막으니까 집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통계 자료가 왜곡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계속 틀어 막을 거냐? 못 막아요. 내년 되면 이제 금리도 떨어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안정화 찾았으니까 다시 대출 열어줄게. 이런 얘기 한다고 또. 그러면 그때는 감당이 안 돼. 또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자,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래프는, 부동산 그래프는 항상 요런 사이클을 그려왔어요. 요런 사이클. 지금은 서울 기준하면 가격이 95%까지 회복됐으니까 올라오는 데라고 봐야 돼.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고 집값은 더 오를 거니까. 일단 회복됐으니까 여기 이렇게 와야 돼. 그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최근래 언제 떨어졌냐면 2022년 12월 달부터 2023년 제가 보기에는 3월 달까지 딱 여기. 왜 이랬냐면 이때 미국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시켜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다 금매로 던져요. 막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금매도 많이 나왔어요. 이때 평균 낙찰가가 아파트 70%대. 이때 한 3개월 동안 아파트만 했어요. 거의 계속 사람들한테 아파트. 그러면 이때 70%로 떨어지니까 자산이 갑자기 꼬꾸라지죠. 그죠? 이때 역전세가 발생해. 대한민국에서. 최근래에 있던 일이야. 역전세가 발생하니까 잘못하면 자산 시장이 붕괴가 되면 정부에서 감당을 못해. 그죠? 이 대출이 다 주택자금 담보대출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뭘 했냐면 50년 주택 만기 대출,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풀어요. 다 집을 사줄 수 있게 또 열어놓는 거야.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물량이 3월달 정도 가서 다 해소돼요. 싹 해소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상화된 게 한 5월달부터는 경매 시장도 거의 정상화되기 시작했어. 이때 금매가 싹 소진됐어요. 금매물이. 그리고 과거 시장을 가보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요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한번 침체기를 맞아요. 이명박 정부 때.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집사면 더 이상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 집 사서 이제 돈 벌 수는 없어.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예전에. 집 사갖고 이제는 돈 못 버는 시대야, 이제.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야. 근데 집값은 어떻게 되냐? 옛날부터 계속 부동산 시장은 끝이야 그러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그죠?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래. 지금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게 이거예요. 지금 물가가 오르니까 뭐가 올라? 분양가가 올라. 건축자재, 인건비. 이게 오르니까 분양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분양가는 3천만 원을 넘고 평당, 서울은 평균 4,500만 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게 영통에도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10억 2천인가 그랬고 옵션까지 하면 11억이야. 그래서 경기도는 10억이 넘었고 서울은 이제 15억. 웬만한 15억 밑으로 분양을 못해. 그래서 물가 상승률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냐면 자 영통에 여기가 10억의 분양을 때렸어요. 근데 주변 집값은 10억이 안 돼요. 뭐 한 6억 정도 된다고 해. 그러면 여기 10억 이제 아파트 딱 준공이 딱 되죠. 그러면 주변 집값, 주변 이제 아파트가 뭐 하냐면, 저기 10억인데 우리도 집값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단합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려. 얘는 이제 좀 분양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갈 거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 때문에 주변 아파트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합니다. 이게 동방상승. 이게 갭 매우기라 그래요. 보통 예전에 갭 매우기. 가격 차이를 줄인다. 그래서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래. 한쪽에서 높은 분양가를 때리면 주변 부동산 시장을 다 자극해서 가격을 다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양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고, 자, 그럼 왜 오르냐, 서울은, 자, 우리 집값이 어디서부터 올라요? 대한민국은 항상 강남서부터 올라. 강남이 오르고, 그 다음에 강남 상구로 이제 서초, 송파, 그 다음에 밑으로 분당, 용인, 수원, 집은 항상 이렇게 올라요. 화성. 집은 밑에서부터 오르지 않아요, 절대.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와요, 계속. 그러니까 서울이 올라야 수도권 시장이 오르는 거야. 왜? 서울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그리고 살라 그래도 이제는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다시 눈을 돌려. 그러면서 수요가 수도권에 발생하면서 가격이 같이 올라 버립니다. 자, 그러면 서울이 왜 집값이 이렇게 올 한 해 계속 올랐냐? 작년에도 하박 오르는 기미가 조금씩 있었어요, 계속. 서울은 이제 수요는 많어. 수요 많죠? 똘똘한 한치.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주택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수요는 많고 공급이 안 돼. 자,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집이 모자라면 신도시를 만들면 돼. 그죠? 요번 정부 들어서 240만 원 만든다 그랬어. 근데 제대로 하진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수도권에 집이 모자른다. 그럼 신도시 계속 만들어서 집 찍어내면 돼. 집은 생산재예요. 찍어내면 된단 말이야. 근데 서울은 이렇게 신도시 만들 땅이 없어. 신도시는 어디다 만들어요? 논밭 밀고 신도시 만든단 말이야. 근데 서울에 논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서울은 주택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기존 주택, 노후된 주택을 철거해서 새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 때 재개발, 재건축을 너무 안 했어요. 서울은 매년 4만에서 5만 가구를 계속 공급이 했었어야 돼. 이 통계 자료 보면 서울이 매년 4만에서 5만 가구가 공급이 됐었는데 작년 때부터 공급량이 갑자기 줄어들어요. 박원순 시장 때 재개발을 못하게 일몰제 만들어서 재개발을 해제시킨 데가 많아. 그러면 그게 이제 여파가 이제 오는 거야.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출임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했던 구역들이 다 없어진 거야. 다 없애버리고 취소시켜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 신속통합 모아타운을 만든 게 시급하니까 재개발을 단기간에 빨리 하자. 근데 단기간에 못해, 사실. 그래서 신속통합 모아타운을 만들어서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시장된 지 얼마 됐어요? 2년 됐나? 2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재개발 신속통합이 도입된 지 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면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빨라야 10년이야. 정말 빨리 해야. 그러면 앞으로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서울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돼. 그 다음에 분양가는 높아졌어. 집 살려는 사람은 많고. 분양가는 계속 올랐죠? 강남.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점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까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을 못 사게 대출로 막았는데 일시적인 현상이야, 이거는. 풀면 또 난리 나요.
그래서 서울은 2022년 최고 집값 올라갔던 상반기 이거를 돌파합니다. 이제는 돌파해요. 이거는 돌파하는 거는 시간 문제야. 이제는 집값이 안정화되는 게 아니고 더 올라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값이 더 오를 거예요. 서울이 오르면 이제 그 여파가 어디 오냐? 지금 이제 보여.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집값이 살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여파가 수도권에까지 이제 미칠 거예요. 내년에 한 하반기 지나야 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눈에 보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집을 사실 분들은 지금 사시는 게 나아요. 수도권은.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분양가가 상승해서 오르고 서울이에요. 두 번째는 공급량이 부족하다. 서울은 단기간에 공급량을 쏟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다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서울 사지 이 수도권 신도시에 사진 않는단 말이야. 밀려갖고 가는 게 신도시지 서울 살 사람들은 다 서울을 사요. 누가 사냐? 서울에 사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이 타 지역 사람들이 서울에다 집을 살려는 게 더 수요가 많아. 그러면 세 번째는 왜 그러냐? 자, 주택 보급률은 예전부터 100%가 넘었어요. 대한민국은. 근데 자가 보유율은 그렇지 않다. 이 주택 보급률하고 자가 보유율하고 틀려요. 서울 자가 보유율이 48%인가 그래. 수도권은 50%가 좀 넘어요. 그럼 서울 수도권 합쳐봐야 50%밖에 안 돼. 그럼 무슨 얘기냐? 수도권에 있는 사람 반은 무주택자다. 집이 없어. 그래서 앞으로 집 살 사람들은 수요자는 계속 많아지고 있다. 집 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가구에서 2주택자가 많다는 얘기야. 집 무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집 살 사람들은 아직 많아요. 그래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만약에 자가 보유율이 굉장히 높아. 집 안 사요. 못 사. 그죠? 그러니까 집이 자가 보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자, 우리나라는 또 이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면 주거복지가 굉장히 안 좋아. 임대주택, 양질의 임대주택이 많으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 정부에서 임대주택 많이 줘갖고 좋은 주택을 많이 줘갖고 좋은 위치에 줘갖고 전세도 싸고 월세도 싸게 놓으면 누가 집을 사겠어. 우리나라가 이 임대주택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자, 주거복지가 취약하다 보니까 매년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 전세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요. 월세도 올라가. 근데 소득 증가율은 전월세율을 쫓아가지 못해, 지금. 그러면 돈 벌어갖고 이거 메우기 힘들어. 맞죠? 그리고 집 사서 한동안 부동산 올랐잖아. 옆에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무주택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서울은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공급량을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절대 조정을 못해요. 근데 수도권은 집이 부족하면 신도시 만들면 되거든. 근데 서울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서울이 가격이 올라버리면 수도권도 오른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러면 이거 집값을 잡을 것이냐? 절대 안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 정부에서 이거 집값 안 잡아요. 정부는 지금 집값이 비싸다 막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써왔냐면 집값을 떨어지지 않게 밑에서 떠받치는 정책을 계속 해왔어요. 지금까지. 요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자기네들은 집값이 비싸다고 앞에서 그러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야. 집값 절대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방 지금 미분양이 많잖아. 그거 언제 터질지 몰라. 요새 맨날 PF 대출 뇌관이다 맨날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소하려면. 지방 분양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집값이 올라야 돼. 집값이 오르면
미분양이 없어져. 즉 서울 집값이 오르고 수도권이 오르고 주택 예전처럼 부동산 경기가 확 오르면 집값이 그게 미분양이 싹 없어지겠죠. 왜? 가격은 올랐으니까 미분양이 옛날 가격이니까 소진되지. 그래서 정부는 집값 떨어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가격이 오르는 걸 원해. 그러면 왜 대출을 틀어막았냐? 아무것도 안 하면 욕먹으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요새 욕 많이 먹잖아. 그것까지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 보여주는 것처럼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집값 잡을 생각을 안 해요. 집값 잡을 생각을 했었으면 벌써 상기 신도시 다 만들었어야 돼. 상기 신도시 손 안 되잖아 지금. 즉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거야 지금 일부러. 집값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정부에서 앞에서 하는 얘기하고 뒤에서 하는 얘기는 다르게 봐야 된다 지금. 그래서 절대적으로 집값 떨어지는 정책 절대 안 합니다.